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다음 주 나스닥의 방향성은 힘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래도 19,802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팩토리 0.1%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나스닥 방향성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주 예측 영상 짧게 복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6월 7일 19,062 가격대에서 19,407까지 예측을 했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주봉이 돌파형 양봉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경우 크게 내리지 않고 꾸준히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지난주 19,407을 넘어서 19,687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근거를 통해 현재 나스닥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근거 1. 캔들 패턴과 파동 분석. 먼저 이번 주봉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평균선 등과의 순간적인 이격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일의 일봉은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초까지 당분간은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4시간 봉으로 볼 때 좁은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동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제 근거에 대해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급등 이후에 좁은 폭의 채널을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좁은 채널 이후에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근거 2 RSI 분석. 일봉과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모두 중심선인 50선 위쪽으로 올라서 있으며 현재의 각도 또한 상승으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며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 근거에 대해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횡보하던 구간에서 50선 위로 올라가 있을 때 다시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고 50선 위쪽에서 살짝 내렸다가 오르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근거 3 이동평균선 분석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며 서로 얽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60일, 120일, 240일 등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은 아래쪽에 있어서 순간적인 이격이 큰 상황인데 이럴 경우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 근거에 대한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이동평균선들과의 이격이 큰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5일과 20일 이평이 서로 얽히고 60일 이평까지 만나면서 이격을 좁히고 다시 한번 재상승했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5일, 20일이 엉키면서 60일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서로 엉켰다가 다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근거 4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와 이동평균선 분석입니다.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모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으로 매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름대와 가격 간에 이격이 있는 상황으로 가격이 구름대와 만날 때까지 일정한 폭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근거에 대한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이 급등 이후에 구름대와 이격이 큰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며 좁은 폭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며 구름대와 만났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근거 5 TF 시그널 지표 분석입니다. TF 시그널 지표의 경우 일봉과 4시간 봉은 상승, 1시간 봉은 하락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은 방향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제 근거에 대한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급등 이후에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왔지만 크게 하락하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반복해서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야 상승이 다시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6 경제지표 요약을 통한 분석입니다. 다음 한 주간 중요한 경제지표로는 제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현재의 흐름과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으로 볼 때 해당 지표가 지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다음 주 나스닥의 방향성은 힘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래도 19,802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매수 타점을 잘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며 목표 가격은 짧게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어서 관점이 폐기되면 대응 방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외로 하락폭이 커서 19,429 가격대가 무너질 경우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한 후 1시간 이동평균선에 121선에서 재매수 도전하는 전략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의 해소를 위한 기간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짧게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실전 트레이딩 채널 입장해 주시면 나스닥 복귀 분석 예측 영상을 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